이번 강좌에서는 도면층, 레이어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설명과 함께 템플릿 파일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이란 사용자가 도면을 제작할 때 종류와 용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부여한 도면의 층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토샵에서 레이어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 선 형태, 선 가중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각각의 도면층은 상황에 따라 안 보이게 하거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잠글 수도 있으며 해당 도면층에 속한 객체들의 속성을 한꺼번에 혹은 따로따로 변경을 원하는 도면층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처음 CAD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도면층을 관리하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많은 초급 단계의 사용자들이 이 도면층 관리를 무시하고 그냥 한 도면층, 한 레이어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서 이 도면층 관리에 대한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3D 작업이나 타 그래픽 프로그램과의 데이터 호환 또는 3D 프린팅, CNC, 레이저 등 각종 첨단 혹은 범용 기계 가공 데이터 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도면층에 대한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초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진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오토캐드에서 작업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략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시작 탭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손쉽게 최초 기초 화면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아이콘 다운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열기에 도면 클릭하시면은 기존에 이미 작업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직접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부수적으로는 이쪽에 보시면은 화면에 최근 문서 해가지고 최근에 작업한 파일의 썸네일과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일 썸네일을 클릭을 하셔도 파일의 열기 기능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 새로 만들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내용 점검을 해주시고요. 오토캐드 아이콘 다운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 선택이라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끔 최적화된 작업 파일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신 템플릿 파일 리스트입니다.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템플릿 파일은 작업 공간, 도면 공간, 치수, 그리고 단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용도에 맞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 성향에 부합하는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작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환경 설정의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작업에 임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겠지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별도로 각색하고 편집하고 커스터마이즈화 해야죠. 이를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추후에 이 템플릿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작업의 효율성 강화뿐만이 아니라 작업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템플릿 파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시고 앞으로는 템플릿 파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러분 본인의 작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인 작업용 전용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 작업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 최초 파일을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열거해야 되는 각각의 템플릿들은 사용 용도와 기본 환경 설정 등이 모두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되실 때 각각의 파일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일이겠네요. 오늘은 어캐드 아이소 중간 약간 밑에 부분에 있는데 요 아이를 템플릿 파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템플릿 파일이 없거나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템플릿 파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가구나 인테리어 작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어캐드 아이소를 선택을 해서 최초의 화면으로 세팅을 해 주시는 것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템플릿 파일이 선택되면은 열기, 기존의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미세한 환경 설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템플릿 파일이 열리면은요, DWG 파일로 변환이 되는 상황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템플릿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DWG 파일, 오토캐드 기본 확장자를 갖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템플릿 파일은 최초에 자동차를 시동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토캐드 프로그램 새로운 파일로 진입하는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는 임무가 종료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컨트롤 시프트 S 해가지고요, 레이어 LAYER 입력을 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은 레이어 파일로 이름이 명명되면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도면층에 대해서 학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리본 메뉴 중간 쪽에 도면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 도면층에서요, 가운데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입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게시를 하면은 0번 레이어라고 명명이 된 아이를 기본 레이어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에로 클릭하시면은 0번 레이어 하나만 리스트업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0번 레이어 하나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작업들을 수행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아이가 틀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각의 객체의 특성을 감안한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레이어에 부합하는 객체들이 예속되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레이어 생성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 정보창 이쪽에 보시면 도면층 특성 있습니다. 영문판에서는 레이어 프로퍼티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도면층 관련 팝업 창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요, 위쪽에 보시면은 왼쪽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위쪽에 보시면은요, 아이콘이 크게 4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아이콘이고요. X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만든 레이어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 들으셨을 때 그 레이어를 삭제하는 아이콘입니다. 그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요, 임의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은 현재 작업 레이어로 변경이 된다. 현재 작업 레이어를 지정해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이콘은 그렇게 활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레이어를 생성하는 아이콘, 레이어를 삭제하는 아이콘,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도 너무 많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레이어 생성하는 아이콘이 무엇인지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번 레이어는 이름을 바꿀 수 없지만요, 새롭게 만드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명명을 할 수 있고요. 자, 레이어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켜기, 꺼기, 전구 마크가 있는데요. 디폴트는 이렇게 켜져 있는 이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UI를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도면층이 꺼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구 마크 꺼진 거, 전구 꺼진 거 확인되시나요? 이 상태에서는 이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레이어가 현재 작업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린 레이어들은 모두 다 화면에서 하이드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제가 요거 키도록 하겠습니다. 동결, 프리즈라고 하는데 얼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잠금, 자물쇠가 있네요. 자, 자물쇠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를 클릭하면은 자물쇠가 이렇게 잠깁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들은 락을 걸어서 삭제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객체나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요 잠금 버튼을 이용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업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객체가 손상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다시 자물쇠 열었고요. 플롯, 프린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프린터 방지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린터 방지 표시가 걸려 있는 경우에 플롯 방지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이 객체에 있는 아이들은요, 화면상에서는 보이는데 플롯 출력을 할 경우에는 출력이 안 되게끔 하거라, 그런 약간은 특이한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입니다. 이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는 흰색, 여기서 얘기하는 흰색은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바탕색이, 작업 화면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검정색이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상에서만 흰색으로 컨버팅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인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흰색 의미하는 바는 검정색이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색상 탭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색상 선택 탭이 나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을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은 해당 레이어에 포함된 모든 객체는 지정된 색깔을 취하거라 라는 명령이 자동적으로 게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호로 색상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고, 직접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갖고 레이어 기본 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은요, 빨간색부터 회색까지 이렇게 대표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색상 색인 각각의 색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1번, 2번, 3번, 4번에서 9번까지의 맨 앞에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토캐드에서 색상을 지정한다라고 할 때 알록달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밑에 대표 색깔을 위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후속 작업, CTB 파일 작업이라는 것이라던가 다른 작업자와의 작업 연계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지정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기 기본색을 위주로 지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흰색은 검정색,
출력했을 때, 플로팅 했을 때 검정색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선 종류입니다. 선 종류 클릭해 보시면은 현재는 선 종류가 컨티뉴어스 라인, 솔리드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선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중심선이라던가 은선이라던가 이점쇄선, 대시닷, 대시닷 등등 여러 가지 선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여기 로드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기에 열거가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 선택이고요. 선 가중치입니다. 선 가중치는 이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들이 플로팅을 했을 때, 출력을 했을 때 표현되는 선 두께를 의미해요. 그래서 CAD에서는 작업을 할 때 물체의 외형선의 두께, 은선의 두께, 치수선의 두께를 다 세분화해서 두께 변화를 줘서 도면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선가중치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겠네요. 선가중치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 두께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는, 제가 출력 플로팅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력, 프린트를 CAD에서는 플로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출력을 할 때요. 내가 작업한 내용을 인쇄를 할 때 A3나 A4 용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0.5mm 이상의 두께가 지정이 되거나 기본값으로 지정이 되거나 뭐 동일한 상황인데 선 두께가 너무 두껍게 지정이 되면은 도면이 굉장히 둔탁하고 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0.4mm 이상 외형선 기준이에요. 도면 속성을 감안을 했을 때 도면에서 가장 두껍게 처리, 굵게 처리가 되는 라인을 물체의 외형선이라고 보는데요. 이 외형선 기준으로 했을 때 두께를 0.4 이상으로 하면은 조금 헤비해 보이고 뭐라 그럴까요? 보기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제 경험치이기도 하지만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두께를 0.4 미만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나머지 객체들, 치수선이라던가 중심선들 같은 경우도 0.4 미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요. 외형선을 0번 레이어라고 가정을 하고요. 0.35mm로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0.35 두께로 플로팅, 인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가중치는요. 작업 화면에서는 두께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작업 화면에서는 선 두께를 0.35로 하든 0.7로 하든 0.09로 하든 모든 두께, 객체의 두께가 동일한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요. 출력을 했을 때만 그 선 가중치의 정도의 차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작업하는 중간에도 선 가중치 옵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객체가 갖는 선 두께를 화면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 기능을 설정하는 순간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작업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땐 선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은 활용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화면상에서는 모든 선가중치는 동일한 선 두께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만드는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레이어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같이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레이어 새 도면층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도면층 1 나와 있습니다. 도면층 1 대신에 새롭게 이름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CEN 중심선, 센터를 의미하는 단어를 제가 CEN이라고 캐릭터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색상 탭 클릭해 갖고요. 센터는 초록색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색상 변경 됐네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0번 레이어부터 센터 레이어, 디멘전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등등등 여러 가지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 레이어의 색상을 지정을 해드리고 선 가중치까지 지정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업을 위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룹,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하셨다 그러면은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레이어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색상이나 선 가중치 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 주시면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레이어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수업 예제를 위한 예시라는 거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종류는요. 센터 레이어, 중심선 라인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 종류를 클릭해가지고 팝업창 띄우고요. 현재는 솔리드 라인 실선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선 종류 선택하는 팝업창 나오면은 A, B, C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파벳 순서니까요. 센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2, 센터 곱하기 2, 센터가 종류가 3개나 있네요. 라인의 배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센터 선택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센터 라인이 새롭게 등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EI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선 종류를 센터 라인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선 가중치는요. 외형선을 0.35mm로 제일 두꺼운 라인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센터는요. 제가 0.09 제한하겠습니다. 선택 계속 작업 같이 따라 하시는 거죠. 선 가중치 0.09 이제 센터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들은 초록색의 센터라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두께는 0.09mm로 출력이 된다, 인쇄가 된다, 플로팅이 된다. 다 같은 얘기라고 했죠. 다시 레이어 만들기 버튼 클릭해가지고요. DIM, 디멘전, 치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색상은요. 1번 빨간색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선 종류 클릭해 갖고요. 치수는 센터 라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컨티뉴어스 솔리드 라인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두께를 잡아 볼게요. 두께는 0.20 확인. 다시 가겠습니다. 레이어 생성. 그 다음에 HAT 해치 레이어라고 합니다. 패턴 채우기, 해치 명령 기억나세요? 해치된 객체를 조금 얇은 선으로 연한 색으로 표현을 해서 도면과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다. 해치 표현하려고 도면 라인이 가려지거나 도면 라인하고 해치 라인하고 막 뭉쳐서 보이면은 도면을 읽는 사람, 도면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치 레이어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객체라고 이해를 하고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색상은요, 이쪽에 회색 골라보겠습니다. 회색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연한 맨 끝에 있는 회색이요. 색상 색인을 9번 입력을 하시고 확인해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다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는 그냥 컨티뉴어스 실선으로 가겠고요. 선 가중치를요. 해치 레이어는 0.09 굉장히 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HID 히든 레이어 은선을 의미합니다. 은선 레이어는요. 제가 색상 탭을 클릭해서 2번 색깔 노란 색깔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 종류 클릭하셔가지고 은선 히든 라인이 나와야 되니까요. 현재는 센터와 컨티뉴어스 라인만 있습니다. 로드 버튼 ABCDEFG H 가시면은 히든 확인.
그 아이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선 가중치는요, 히든 레이어는 0.15 지정해 보겠습니다. 확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TEXT 텍스트 도면에 보면은 도면 객체와 치수와 그리고 그 도면과 관련된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기재하는 텍스트 문자겠죠. 문자가 존재하는데 그 문자들을 텍스트 레이어에 예속시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는 클릭해 가지고요, 흰색, 이 마젠타 색깔 옆에 흰색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상에서는 검은색 바탕이니까 예외적으로 검정색을 흰색으로 반전시킨 거고요. 실제 출력을 하면은 검정색으로 출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선 종류가 히든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컨티뉴어스 라인으로 확인 변경해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의 선 두께는 0.20 확인 됐습니다.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TITLE 약간 띄고 BLOCK 타이틀 블럭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타이틀 블럭. 저는 도면을 그린 다음에 외곽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칸을 만들어서 날짜, 그린 사람, 축척, 기타 정보, 단위 등등등등을 기재하는 그 박스를 타이틀 블럭이라고 명명한 레이어에 포함시킨답니다. 그래서 요 타이틀 블럭이라는 거는 뭐 다른 데 가시면은 또 없으실 수도 있어요. 타이틀 블럭 레이어 만들어 놓겠고요. 색깔은요, 파란색인데요. 160 입력해 보겠습니다. 160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에요. 조금 밝은 파란색을 제가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색이 아니라 원하는 색깔 골라주셔도 된다. 흰색으로 고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 라인, 그 다음에 선 가중치는 0.1로 확인. 하나만 더 만들게요. VPORTS, V폴츠. 색깔은요, 30번 오렌지색, 여기 있는 색깔입니다. 이번에는 색상 색인번호 확인하면서 색깔도 확인해서 30번 오렌지색 선택해주고 확인. 요거는 나중에 배치 공간에서 V폴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작업을 할 때 활용을 하는 레이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제가 작업할 때 활용하는 레이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V폴츠 레이어의 플롯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요, 프린터 방지 마크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V폴츠 레이어에 포함된 모든 객체들은 화면상에서는 보이지만 실제로 인쇄를 할 때 인쇄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생성하고 이름 바꿔주고 색상, 선 종류, 선 가중치 원하는 상황으로 정리해 주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쪽에 선 가중치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V폴츠는 0.09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레이어가 있으시다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작업 레이어는 지금 0번 레이어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임의의 객체를 계속 그리게 되면은 그리는 족족 그 객체는 0번 레이어로 포함이 된다. 0번 레이어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흰색의 컨티뉴어스 라인에 0.35의 선두께를 갖는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0.35라는 선두께는 작업 화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하고 출력을 했을 때 구분이 가능한 요소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디멘전 레이어, 딥 레이어, 치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체크 표시 눌러보시면은요, 현재 작업 레이어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시고 체크 표시
자, 현재 작업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로 바뀌었고요. 지금 이후에 어떤 객체를 내가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객체는 텍스트 레이어에 예속이 된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체크 표시 아이콘, 레이어 선택 아이콘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드릴게요. 자, 레이어 정보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성하기, 삭제하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것도 싫으시면 생성하기 버튼, 생성하기 아이콘이 이놈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바꿔주시고 색상, 선 종류, 선가중치, 절차에 대한 부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 종류를 최초에 클릭했을 때는 컨티뉴어스 라인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다양한 선들을 선택을 하시고 싶으면 로드 버튼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 종류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셔가지고 그 아이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 등재가 되고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특성, 도면층 특성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레이어 만들고 각각의 레이어의 세부 속성을 변경시키는 내용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셨다라면은 이 정보창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나 보시죠. 다운에로 클릭하면은 아까 0번 레이어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레이어들이 모두 이렇게 리스트업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작업 레이어는 텍스트 레이어였습니다. 맞죠? 현재 작업 레이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은 맨 위에 그 레이어 이름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밑에 또 그 해당 레이어가 다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텍스트 레이어가 기본 레이어다. 그러면은 레이어를 디멘전 레이어, 딥 레이어로 변경을 시켜주고 싶으면은 아까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 팝업 창을 눌러서 그 체크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바꿔주고 싶은 레이어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현재 작업 레이어가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다운에로 클릭해 보면은 디멘전 레이어가 맨 위에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 리스트에서 그 디멘전 레이어가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처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번 레이어로 다시 바꿔볼게요. 현재 작업 레이어를 0번 레이어로 바꿔라. 이 아이 클릭. 됐죠? 레이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면층 특성 팝업 창에서 현재 작업 레이어 선택하는 체크 표시가 있는 아이콘은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은 큰 의미가 없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작업 레이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을 그리면요. 반지름 50 엔터. 이 아이는 0번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번 레이어인지 아닌지 선택된 객체가 무슨 레이어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그 아이를 선택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레이어의 의미는 현재 작업 레이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선택된 객체의 레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출력을 하면 0번 레이어의 속성을 갖는 출력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디멘전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요. 치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선형 치수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서 아래로 쭉 잡아 빼면은요. 치수가 나왔는데 치수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네요. 이 아이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 아이의 속성은 디멘전 레이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어를 센터 레이어로 바꾸고요. 중심선 레이어입니다.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4분점 클릭, 4분점 클릭 했더니 이렇게 중심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번에는요. 히든 레이어로
현재 작업 레이어를 바꿔주고요. 다시 선을 하나 그리는데요. 클릭, 클릭 하시면은 지금 그린 객체는 이렇게 히든 라인으로 노란색의 객체로 표현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의 속성을 고려해서 그 아이를 해당 레이어로 예속시켜 주시는 작업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이행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면은 그 해당 레이어의 객체 속성이 열거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작업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인 상태인데요. 이 중심선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이 아이의 레이어가 센터 레이어다라고 이쪽이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시 ESC 빨간색 치수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레이어 정보창 쪽이 이렇게 블랭크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레이어를 선택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블랭크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CAD가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중심선 센터 레이어로 처리를 했어야 되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레이어의 속성을 아주 손쉽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물체 선택하시고요, 내가 변경시켜주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에로 클릭하셔가지고요, 이 아이를 센터 레이어로 바꿔주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센터 클릭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변경이 됩니다. 이 아이 선택해서 잠깐만 이 아이는 외형선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0번 레이어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0번 레이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레이어 정보창 다시 한번 이렇게 다운에로 클릭해 보시죠. 다운에로 클릭하면 이상한 점 확인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은 레이어 하나 생성됐죠. 세 번째에 보면은 DF 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DF 포인트는 CAD 파일을 게시를 한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레이어예요. 오토캐드가 그 원점, 데퍼니션 포인트를 정의를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토캐드 스스로 생성을 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 이상한 레이어가 생겼네? 나는 이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아마도 그 무렵에 치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EF 포인트는 치수 기입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레이어고 여러분들 작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EF 포인트 레이어는 유령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있으면 있는 듯 없으면 없는 듯 신경 쓰시지 말고 유령으로 투명인간 처리하고 작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레이어 나왔으니까요. 오른쪽에 특성이라는 항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객체를 선택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는 외형선 레이어지 않습니까? 외형선 레이어인데 이 아이의 선의 속성이나 색깔, 선 가중치 등을 임의로 강제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어는 0번 레이어인데 여러 개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봅시다. 이 아이를요, 제가 여러 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막 이렇게 했는데 원본 객체가 이 아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제가 따로 구분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다른 복사본과 다르게 이 아이가 원본이다 라는 마킹을 해주고 싶으면은 다른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냥 0번 레이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아이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를 시킨 상황에서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냐? 도면층별 맨 위에 보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색상을 빨간색으로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0번 레이어를 갖고 있고 원래는 흰색이었고 솔리드 라인에 0.35의 두께를 갖는 아이였는데 색깔만 강제적으로 빨간색으로 변화는 시킨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선택을 하고 해요. 이 아이는 0번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쇄를 하면은 0번 레이어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선 두께를 2.0으로 작업을 했다. 2.0으로 지정을 해주면은요. 이 아이는요. 두께는 2.0mm로 두껍게 인쇄가 되는, 그러니까 레이어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변경을 시켜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위치 시켜주고 싶으면요. 다운에로 클릭하신 다음에 도면층별, 영문판에서는 바이 레이어, 수동태 할 때 바이라는 전치사 쓰잖아요. 바이 레이어라는 표현으로 명시가 되는데 도면층별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원래의 속성으로 복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아이는 0번 레이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아이기는 한데 선 종류는 예외적으로 센터라인으로 표시를 하거라 라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바이레이어, 여기서는 바이레이어라고 또 표현이 되네요. 조금 전에는 도면층 별이라고 포함되는데요. 그쵸? 바이레이어 선택하시면은 원래의 상태대로 레이어가 지정된 상태대로 복원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0번 레이어로 다시 바꿔놓고요. 물체 전체를 선택해 가지고 원하는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레이어로 전부 다 0번 레이어로 변경시켰는데 이 아이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오른쪽에 특성에서 레이어에 따르지 말고 강제적으로 빨간색 적용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레이어 속성으로 복원시키겠다 그러면은 클릭하셔 가지고요. 도면층별 클릭하시고 원위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는 전부 다 딜리트 하도록 할게요. 일전에 리미츠, 작업 영역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어캐드 아이소로 연 파일은 가상의 작업 공간을 A3 정도의 구간으로 CAD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3 구간만큼,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골뱅이 420,297 엔터, Z 치고 엔터, E 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A3 용지만한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린 거고요. 지금 이 어캐드 아이소 템플릿을 이용해서 게시한 파일은 요만한 공간의 작업 영역을 임시로 지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는 거는 이 바깥쪽으로 더 큰 작업물을 그려도 상관이 없겠고요. CAD가 스스로 연산의 어떤 효율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략의 작업 공간을 이렇게 유추해 놓고 여기 어디서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자기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작업 영역을 크게 바꿔주실 수 있는 명령이 리미츠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LIMITS 리미츠 엔터 하시면은요. 왼쪽 아래 구석 CAD가 임시로 지정을 해놓은 가상의 작업 공간의 좌측 하단은 좌표 값의 0,0 원점에 해당하는 거리를 시작해서 엔터 쳐보시면요. 오른쪽 위 구석점이요. 420,297 요렇게 요쪽 공간을 작업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엔터 쳐서 확인 종료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요거보다 더 큰 영역에서 작업을 할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거라 라는 사인을 캐드한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명령 다시 시작하시고요. 왼쪽 아래 구석점은 당연히 0,0 원점을 기준으로 이행을 하시고요. 엔터. 오른쪽 위 구석점을요. 가로 10배, 세로 10배 되는 크기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4200, 2970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하면은 요렇게 전체 작업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정한 작업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시작점을 0,0으로 해가지고요. 골뱅이 4200, 2970 엔터 하면은 요 정도 기존 것보다 이만큼 커진 이 공간을 대략의 작업 공간으로 설정을 해 놓겠다라고 최초 화면에서 이렇게 탁 띄워놓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미츠에 대한 의미는 현대 오토캐드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단위도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UNITS 유니트 엔터 해보시면은요 도면 단위에 대한 정보창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단위를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영문판에서는 십진법이 데시멀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판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위가 이게 뭐를 밀리미터가 왜 없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표기가 되지 않고 데시멀이라고 표현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정밀도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밀도라 함은 영문판에선 프리시전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0.0000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작도하는 어떤 객체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잡아주거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다운에로 클릭하시면은요 0 정수만 관리하겠다는 거고 0.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거라. 그래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어떤 친구들은 요거 뭐 소수점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주 초정밀로 할게 뭐라고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큰 의미는 없어요. 0.00 같은 경우도 가구 인테리어 도면을 작업을 한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0.00이나 0.0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하 소수점 지금 같은 경우에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의 내용은 반올림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기타 내용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 단위 유닛에 대한 거 확인을 했습니다. 리미트 작업 영역 LIMITS 이용을 해서 내가 작업할 가상의 영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닛, 단위 설정과 관련한 내용도 한번 조금 알아두시면은 뭐 나중에 필요하신 기회가 있겠죠. 뭐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딜리트 해서 객체를 지웠습니다. 자, Z 치고 엔터, A 치고 엔터 하시면은요. 화면상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4200,2970mm의 작업 영역을 그 화면 안에 꽉 채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그리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를 만들고 모든 작업 영역까지 모든 환경 설정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놨으면요 지금부터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새로 만들기에 템플릿 버튼 클릭해가지고 캐드 아이소 골라서 최초 화면 선택해 주시고 작업 영역 바꿔야지 리미츠 엔터 4200,2970 엔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레이어를 다시 레이어 도면층 특성창 열어가지고 0번 레이어부터 V폴츠 레이어까지 다 만들고요. 선 종류, 선 가중치 다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작업을 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련의 작업을 하기 전에 내가 갖춰줘야 할 내용들, 내가 챙겨야 할 내용들을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은요. 타이틀 블럭이라던가 기타 세부 옵션과 관련된 출력 설정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 세팅을 하려면은 챙겨줘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치수에 대한 상관관계도 미리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유저들이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냐면요. 일종의 편법이고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작업을 한 다음에요.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또 캐드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작업했던 걸 열기를 하잖아요. 열기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복사본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지우더라도 레이어라던가 치수 설정이라던가 기타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또 작업해갖고 저장. 다음날도 와가지고 예전에 작업했던 거 열어. 안에 내용물 싹 지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갖고 새 파일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지 바람직한 작업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아이를 그냥 저장하면은 DWG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유로 저장, 도면 저장, 팝업창 띄우시고요. 자, 파일 이름을 제가 1test 테스트라고 명명을 할게요. 자, 경로는 지금 저장화면은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 1테스트라고 명명을 하셨으면은요. 그냥 저장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파일 유형을 클릭하시고 중간쯤에 보시면 오토캐드 도면 템플릿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리스트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DWG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DWT를 선택해 주시면은 저장 경로가 오토캐드 프로그램 내에 템플릿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이름 지워진 거 다 지워졌네요. 그쵸? 다시 해야겠다. 1 test 테스트 적어주시고요. 저장하시면은 이 파일은 오토캐드 프로그램 폴더 안에 템플릿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템플릿 폴더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요. 조금 이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하면은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팝업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장 누르시면은요. 템플릿 옵션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템플릿 파일 제작 테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템플릿 파일 제작 테스트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파일 어캐드 아이소로 해가지고 레이어를 다 만들고 치수 스타일 각각의 치수 사이즈나 세부 옵션을 변경하고 모든 걸 변경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오늘은 레이어 생성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다운에로 클릭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면은요. 템플릿 폴더가 있고요. 맨 위쪽에 보시면은 1테스트 내용 확인하시나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든 템플릿 파일입니다. 이 아이를 열기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 저장할 때의 상황이 고스란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선택하면은 각각의 레이어 정보 있고요. 그
그 레이어에 대한 특성도 지정해준 수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작업 개시할 때 동일한 상황의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그를 통해서 통일성과 일관성, 작업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템플릿 파일을 명명할 때 숫자 1을 맨 앞에 기재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알파벳보다 우선하는 게 1, 2, 3, 4, 5, 6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1을 앞에다 써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템플릿이 맨 위에 리스트업 되기 때문에 선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지요. 그래서 요거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도면층과 관련한 레이어와 관련한 내용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템플릿 파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템플릿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장점,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도면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수의 유저들이 도면층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CAD를 학습하시는 단계이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객체를 레이어에 예속시켜 가면서 레이어 관리를 잘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나중에 상급 레벨에 가서도 다른 일련의 여러 호환 작업이나 복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